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7년도에 잘 들리시죠? 네, 잘 2010, 들립니다. 예, 2017년도에 처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일에 이제 관여하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뭐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법률가들을 이제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 오늘 발표 자료의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사실은 이제 판사 앞에서 좀 있는 채 하고 좀 센 채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그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에 그가 믿을 만한 자료다 어느 정도는 그런 얘기들을 좀 먼저 사실은 판사 앞에서 했었고요. 이 얘기를 계속하면은 이제 사실은 빅데이터가 제가 2003년도에 이제 심평원에 처음 들어가 가지고 창고에 있는 이제 이미 심사 끝난 데이터들을 다 긁어 모아서 이것을 이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진료 게시월별로 이제 재배치하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하나의 이제 그 사건으로 이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던 것이 시작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은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역학 연구들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성별이나 연령 같은 기본적인 정보부터 해서 뭐 장애, 가입자 유형, 그다음 소득 수준을 볼 수 있는 보험료 또는 직업과 거주지 이런 것까지 이제 분석을 하기 쉽게 정리를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검진이나 또 일반적인 건강보험의 진료 내역 외에도 장기 요양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 대만 정도가 저희랑 이제 어쩌면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은 이제 240만 명 정도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5천만 명이 넘는 거대 인구 집단을 포괄하는 사실상 세계 유일의 DB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것을 이제 청구하고 심사하고 그리고 이제 창고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것들을 꺼내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떤 비용 관리의 패러다임을 좀 벗어나서 이제 누가 언제 어떻게 아팠는데 뭐 치료를 했더니 뭐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이런 것들을까지 이제 볼 수 있는 즉 어떤 비용 절감의 이제 패러다임이 아니라 제대로 어떤 그 가치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음, 헬스 아웃컴까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구축해 나가보자 했던 겁니다. 뭐 그런 걸로 이제 초기 성과로 이제 전 국민의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이제 결과물들을 내면서 한때 이제 언론을 장식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 연구들의 어떤 시작점은 2000년도 그때 전에 의약분업 효과 평가가 사실은 시작이었고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심평원 들어가면서 이 DB를 구축하고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했습니다. 뭐 희귀 난치나 손상 또는 심지어 건강 예보, 심혈관, 뭐 대기오염, 당뇨병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2011년도에 이제 공단에서도 이제 이런 DB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처음 구축하면서 그때 국가건강검진의 효과를 보고 이제 환경성 질환이나 코로나 당시 어떤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DB들을 공유하면서 작업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그다음에 결핵, 고혈압, 뭐 골다공성 골절, 그다음에 소득 수준과 직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한국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제 연구 논문 건수인데요.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그 연간 이제 그 심의하는 건수들이 뭐 한 1,600건 정도 이렇게 갈 정도로 그리고 연간 아마 SCI 논문이 500건 이상 이제 나오는 그런 정도의 이제 활용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처음에는 저도 그냥 연구만 열심히 해서 이제 결과표만 잘 얻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결과표를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게 이게 또 쉽지 않았고 특히 법률가들은 법률가들의 어떤 자기의 이제 기존의 관행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설득해내는 것이 또 쉽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외국의 좀 현황을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198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미국의 판결문에 역학 에피데미올로지가 이제 언급되는 건수들이 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91년도에 나온 건데 계속 이제 급격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먼저 법률가들 내에서 그동안은 어쩌면 그 자기네들의 논리 속에 과학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과학이라는 것들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판결에 어느 정도 참고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슈화가 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조금 부럽기도 한 건데, 이런 사회적인 그 어떤 곤란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연방사법센터가 예를 들어 이제 94년도부터 사이언틱 에비던스에 대한 그 레퍼런스 매뉴얼 뭐 이런 아주 두꺼운 책을 이제 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역학 교과서에 써 있는 내용들을 이제 풀어 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걸로 판단을 해라,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온라인으로 이제 톡시콜로지하고 에피데미올로지의 어떤 베이직 프린시플에 대한 강의 같은 것들도 열고 이러면서 이제 법조계 내부에서 이 과학적 근거들을 어떻게 법원의 판결에 이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과 고민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 의학계 내부에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과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게 결국 이제 핵심 쟁점인데,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뭐 브래드포드 힐의 지침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한 10개 전후의 목록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고 이 목록에서 뭐 몇 개를 충족하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객관적인 논거를 내세울 수 있는 기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단순한 지침의 목록이었다면 그 평가 절차와 기준을 좀 정교화하고 가능하면 객관화하고 가능하면 개량화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그레이드라든지 미국 국립 독청 프로그램에서의 OHAT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OHAT 같은 경우에 이 T자가 사실은 트랜슬레이션인데, 이 트랜슬레이션이 단순한 번역의 의미가 아니라 의과학 분야의 것들을 대표적으로 법률 분야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준다, 뭐 이런 이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언급했던 그레이드나 OHAT 같은 것이 이제 과학적 근거를 어떻게 사회적인 어떤 정책이나 법률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사실은 이제 그레이드나 OHAT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우리 과학계도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전통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골드 스탠다드가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나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레이드의 근본적인 문제의식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만약에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엉터리 이제 그 RCT 같은 경우보다는 때로는 관찰적 연구인데 그것이 대표성이나 좀 분석의 정확성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충족된다면 오히려 훨씬 더 높은 과학적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사실 이런 그 브래드포드 힐의 그 성과를 계승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뭐 이런 위계 체계가 이제 흔들리게 된 것은 실제로 뭐 당장 이제 지금 RCT 같은 경우에 그 거대 제약회사가 뒤에 돈을 대지 않고서는 이게 제대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뭐 미국에서 노인의학회 분들을 만났을 때도 뭐 이쪽 분야에는 그 RCT 같은 게 아예 없어서 그냥 우리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그냥 그 임상 진료 지침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시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RCT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되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고, 또 그다음에 RCT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환자당 몇 억 원씩 드는 고강암제 같은 연구들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길게 끌고 가기는 상당히 또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96년에 블랙 같은 사람은
이제 오히려 실험적 연구보다 대규모 관찰 연구가 필요한 경우들을 이렇게 쭉 열거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매우 결과가 드문거나 또는 장기적 평가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연구처럼 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당신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시고 당신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들에 사실은 이런 대규모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찰적 연구가 상당한 어떤 그 뭐랄까 근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언급한 것들이 제가 어쩌면 빅데이터에 좀 몰두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좀 철학적으로도 사실은 이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특이성, 특이적 질환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부딪히고 설득하는 것이 매우 좀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특이성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 일대일 인과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미 그것은 고전 철학이나 고전 물리학의 개념이고, 현대 철학이나 현대 물리학에서는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의 어떤 그물,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복잡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엄청난 세계관들이 잡혀 나가면서 과거의 어떤 고전적이고 일대일 관계 결정론적인 인가론은 사실 폐기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 분야에서 가장 많이 봤던 책 중에 하나인 고디스 에피데미올로지에서도 아예 이 특이성이라는 요 그 브래드포드 힐이 언급했던 이 구절은 아예 삭제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설득해 내야만 이제 특이적 관계가,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천식이 발병했는데 천식은 가습기 살균제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하니까 인과적 관련성을 논할 수 없다는 식의 이 논리 구조를 좀 깰 필요가 있었고요. 실제도 고디스 에피데미올로지의 이 언급의 바로 뒤에는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담배 제조업자들이 흡연이 폐암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뭐 췌장암, 방광암, 뭐 폐기 중 다른 것도 다 일으키기 때문에 일대일 관계가 아니니까 인과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어쨌든 궤변을 어, 주장했던 그런 배경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많은 대표적인 교과서에서조차 이런 언급을 하게 되는 이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과적 관련성 어떻게 추론할 거냐?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반사실적 연구 설계죠. 이제 주로 실험적 연구 설계고, 사실은 동일인이 같은 시간에 두 군데 서로 다른 공간에 이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에 최대한 가까운 조건을 구현하는 그런 연구 설계를 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역학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다루어왔던 이제 포트 연구나 환자 대조군 연구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이게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 집단 사이에 내가 보려는 것 이외에 다른 교란 요인들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통제하는 것, 그다음에 충분한 어떤 통계적 검증력을 갖추기 위해서 숫자를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논문들을 이제 메타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들을 내리는 뭐 이런 방식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체계적인 무동 고찰이나 메타 분석에 사용됐던 연구들 자체 퀄리티가 높지 않다면 사실은 잘못된 결론을 이제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에서 또 하나 쟁점이 됐던 것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천 명이 전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집단이다. 즉 대표성이 없으므로 인과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오히려 일반인들의 그 귀에는 대표성도 없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결과를 냈으니 이것이 여기서 나온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때론 귀에 혹하게 이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좀 깨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교성의 문제와 대표성의 문제를 좀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성이라는 것은 어떤 인과적 관련성을 증명하기 위한 요건으로, 예를 들어 사과는 사과하고 비교하고 배는 배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어, 그 추정되는 원인 이외의 나머지 조건들을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 인과적 관련성을 추론하기 쉽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동일한 대상을 의심되는 원인 물질 노출 전후를 비교한다든지, 서로 다른 대상이라도 원인 노출 이외의 모든 조건 최대하게 유사하게 통제하면서 여러 차례 관찰을 반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과 달리 대표성이라는 것은 인과적 관련성이 아니라 일반화 가능성의 요건으로서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의 범주에 따라 요구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번 소송을 쟁점으로 이제 제가 설명한 게 이거죠. 만약 이번 소송의 쟁점이 고소인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천식 발생의 원인인가라는 것을 묻는다면은,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전 국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용 전후로 큰 질병 발생의 상대 위험도 격차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전체 피해 신고자 7천여 명에서도 역시 동일한 결과들을 이제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축소 적용을 해서 다수의 피해자와 전 국민에서도 인과적 관련성이 확인이 됐다면, 그럼 이제 고소인도 똑같은 인간이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면, 피고소인이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없다면 전 국민이나 피해 신고자 집단에서 나타난 관찰 결과 인과적 관련성을 그대로 여기서 차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번 소송의 쟁점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전 국민의 천식 발생률 증가의 원인인가? 그래서 전 국민의 천식 발생률을 규명하려고 한다면 대표성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전 국민의 천식 발생 증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즉 만약 근데 거꾸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피해 신고자 대상 연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해 신고자만 가지고 한 연구를 가지고 전 국민에게 확대하기는 문제가 이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도 했죠. 여러분들이 아주 그렇게 과학적 근거가 높다는 실험적 연구를 하는데, 실험적 연구에 사용하는 쥐가 전국의 모든 쥐를 대표해야만 그 실험이 그 대표성을 충족해야만 인과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신고자가 이제 전 국민 대표성이 없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인과적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그들의 목적 자체가 전 국민 피해 보상을 실현하려고 하시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역학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인구 집단 단위로 결과표는 늘 집단 단위로 나오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집단과 사용하지 않는 집단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구나 이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생태학적 연구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사실은 그 주장을 했던 이유는 생태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생태학적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인과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저쪽 이제 변호인 측의 주장은. 그래서 제가 이제 생태학적 연구는 관찰의 단위가 인구 또는 뭐 공동체. 그래가지고 이제 흔히 공개된 통계에서 예를 들어 국가별 사망률 뭐 이런 거 하고 국가별 흡연율 이런 것이 이제 생태학적 연구다. 우리는 이제 수천만 명의 전 국민이나 또는 수천 명의 피해 신고자 개인 단위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일단 생태학적 연구가 아니고, 그다음에 당신네들이 말한 생태학적 오류라는 것은 생태학적 연구에서만 발생하는 건 전혀 아니다. 사실은 저도 이 소송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써왔던 여러 그 시대마다 이제 그 어쩌면 어, 유행하기도 했던 뭐 그런 용어들을 한 번은 좀 현대 역학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보통 이제 생태학적 연구다. 그러니까 생태학적 오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사실은 생태학적 연구는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할수록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연령을 통제해서 연령별로 보면 운동을 많이 하면 콜레스테롤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연령이라는 중요한 설명 변수를 설명 모형에 포함하지 않은 누락 오류 때문에 이런 생태학적 오류와 같은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지, 생태학적 연구라고 해서 생태학적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연구에서도 중요한 설명 변수 또는 통제 변수를 빠뜨렸다면 이런 관찰상의 이제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연구와 생태학적 오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여기까지가 약간 이제 좀 상대방들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좀 했던 얘기고,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서 나왔던 결과물들을 그냥 잠깐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연구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전체 인구에서 한 뭐 400만 명 또는 연구했다 한 100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했고, 피해 인구가 뭐 한 그 10분의 1쯤 될 거다라는 이제 표본조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 실제로는 전 국민에 대한 노출 기록은 하나도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냥 판매량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자발적 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제 뭐 6천, 7천밖에 안 되고, 이게 19년 6월 21일 경우에 6,457명이 등록했고 이미 1,400여 분이 돌아가셨고, 실제 폐손상 인정된 게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이라는, 저는 이건 일부 전문가들이 만든 신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인과적 관련성에 대한 현대학적 개념들을 사실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좀 그런,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정된 게 8.9%고 태아손상은 한 절반 정도 인정받았고 천식은 겨우 6.3% 정도 인정되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대규모 어떤 재난이나 환경성 재앙이 발생했다면 국가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뭘까요? 일단 그 의심되는 그 원인에 노출된 사람들을 재빠르게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습기 피해 사건 당시에 국가는 사실 그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등록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아프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자기 나름의 확신을 갖추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모난돌 취급을 받으면서 국가의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 가지 허들을 뛰어넘어야만 이 피해자 집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국가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서 향후에 우리가 다른 어떤 사회적인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 가습기 살균제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정말 크게 놓쳤던,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됐고, 그래서 개인의 그 노출 정보가 결여돼 있고, 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이라고 한때 불렸던 소아 간질성 폐렴 같은 경우는 소아에서 뭐 10만 명당 뭐 10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0명, 2,000명 되는 코호트 가지고는 애초에 연구를 할 수 있는 걸 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 좀 낮은 발생률을 가지는 그런 질환들도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론은 이제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은 좀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2018년도 전쯤에 이제 한번 MBC에 나왔던 건데,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는 걸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해주더라고요. 저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웠는데, 일단 전체적인 연구는 전 국민을 하나의 그냥 코호트로 간주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던 시절과 아닌 시절을 비교하는 분석을 하나 했고, 이것은 근데 어떤 성분별로는 분석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고, 두 번째 연구 영역은 피해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숫자는 적지만 성분별, 뭐 PHMG 쪽이냐, CMIT, MIT 쪽이냐, 그래서 성분별 분석이 가능한 이제 두 가지 연구들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건보 자료에다가 이제 그 사용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민 설문조사 자료를 가져오고 환경부 자료도 가져오고 이러면서 이제 좀 진행을 했고요. 뭐 전체적인 연구의 진행 과정은 좀 다양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전국 표본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의 상대 위험도를 그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그 일반 인구 집단에서 사용률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데이터를 처음 이제 갤럽에 이제 해서 받으니까 이제 2011년도에 그 조사를 하면서 연령별로 이런 식의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용률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최초 사용 시점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이제 영유아하고 그다음에 결국 그 가습기 살균제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제 가임기 남녀 집단이 가장 많은 사용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정리해서 퍼스니어 단위로 다시 사용률을 계산하면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한 번 사용하고서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일부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이렇게 쭉 사용을 이제 하는 그런 경험들이 이 그래프에 반영된 건데요. 결국 이제 갤럽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다시 퍼스니어 단위로 재배치해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래프를 얻었고, 이것을 기초로 상대 위험도를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진료 에피소드 개념인데요. 이건 다른 곳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청구 자료를 가지고 역학 연구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 관문이 이게 개별 청구권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묶어야 됩니다. 어, 그것이 첫 번째 단축이고요. 그렇게 해야 발생률도 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재발률도 낼 수 있고, 어, 그런 거라서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이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걸 좀 하기 위해서 APC 분석이라는 걸 했는데요. 그 이유를 했던 이유는 다행히도 건강보험 자료는 이제 모든 연령에 대해서 모든 기간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보통 이 역학에서는 밸런스드 데이터라고 표현하는데 이빨 빠진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횡으로 해가지고 쭉 연령별로 보면 이런 식의 상대 위험도를 낼 수가 있고, 종으로 봐서 기간별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률이 있다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이 뚝 떨어지면서 발생률도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사선으로 봐서 예를 들어 2003년생만 쭉 추적하면 이런 식으로 출생 연도별로 보시면 이 녹색 선이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인데요. 연도별로. 다른 데는 거의 이제 일정하게 일 전으로 가다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상대 연도가 확 올라갔다가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의 발생률은 다시 뚝 떨어지는, 음, 이것을 이제 사실은 인과적 관련성 리버서빌리티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이제 상당히 인과적 관련성을 추정하기 좋은 그런 이제 결과들이 나타났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남자 여자에서 이게 간질성 폐질환이 실제 판매량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과 거의 맞추어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의 상대 위험도가 이제 다른 데 태어난 아이들보다 훨씬 높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APC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연령과 출생 연도와 어, 시기를 다 이제 통제한 그런, 그 외에도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한 이제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아예 이제 시기와 그다음에 출생 연도로 해서 이제 일종의 바둑판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2006년도부터 그때 좀 그 막 태어난 소아들부터 먼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2010년도 전후로 11년도 해서 이제 거의 전 연령대에서 천식 입원이 전 연령대에 확 증가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용하고 초반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그 한 거의 뭐 5년까지도 초과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과들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1960년대생이니까 60년대생, 70년대생은 2014년까지도 상대 연도가 상당히 높다가 나중에 이제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신고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고민했던 방법이 이제 준실험적 연구입니다. 사실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관찰적 연구의 재료들을 가지고 실험적 설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 데이터들을 처리해서 이제 결과들을 보는 건데요. 가장 준실험적 연구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 근거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이 단속적 시계열 연구입니다. 어떤 이벤트가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부터 꾸준히 관찰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관찰 기간을 쭉 가능하면 길게 이어가는 것.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시적인 우연에 의한 효과들이라든지 또는 어,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통제할 수 있는 준실험적 연구 내에서도 가장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 설계 방식을 이제 이거 이것을 실제 이제 데이터에는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홍길동이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어. 이 데이터밖에 없다면 이걸 이제 월별로 1월에서 쭉 사용 기간 해서 노출을 하지 않다가 노출을 했다가 언제 노출을 끝나는데 언제 사망했다. 이런 데이터 롱폼으로 만들고 여기에 각각의 월별로 전 국민의 동 출생연도가 같고 즉 나이가 같고 그다음에 그 시기도 같은 그 시점의 기준 발생률들을 붙이고 그다음에 그 개인의 실제 이벤트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합산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전 국민과의 차이, 즉 초과 발생률을 이제 누적해서 그리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게시월이고요. 그 전에 이것은 전 국민의 그 동일 연도 동일 성별의 동일 시기의 그 평균 발생률을 다 뺀 값이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 전에는 거의 전 국민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가 사용하면 전에 조금 올라갑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 뭐 폐렴에 걸린 것이 아니라 워낙 폐렴이 심해가지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신 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약간 그 1년여 전에 약간 올라갔다가 근데 실제로는 사용하고 나서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것은 제가 에피소드로 구축하기 때문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종료되고 나면 또 에피소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무려 10년이 넘는 120개월이 되는 동안 전 국민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초과 발생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쪽 그래프는 개인 단위로 최초급만 발생한 올라온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역시 전 국민의 평균 수준과 유사하게 가다가 확 올라가면서 한 2년 또는 뭐 길게 보면 3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최초 발생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폐렴이 발병하는데 10년이 넘도록 전 국민 평균보다 훨씬 높을 정도로 후유증이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최초 발생이 언제까지 한 2년, 3년까지도 높다.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사용하고 아프게 입원을 했는데 한 30개월 지나서 처음 입원했다 하더라도 그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입원으로 인정해야 된다. 즉 잠복기가 이 정도 길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폐렴이고 한 주부 기타 상병 입원 외래 다 포함한 것부터 그다음에 1, 2, 3, 4 온다. 요거 하나 빠졌네. 이쪽은 이제 중환자실까지 이용한 거. 다 일관된 이제 결과들을 이제 보여주고요. 이것은 최초 발생 또 역시 일관된 결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30개월, 70개월 쓰는 것은 통계적 유의 수준으로 해서 0을 초과하는 것이 언제까지 되는지 30개월 또는 78개월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이것을 근거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을 그 당시까지 그냥 전문가 합의로 2년으로 했던 것을 이제 5년으로 이제 늘렸었습니다, 중간. 그렇게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실 최근에 그 재판에서는 결국 이걸 사용했는데 이것은 CMIT, MIT만 국한했기 때문에 관찰 건수가 훨씬 적습니다. 전체 뭐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2 정도 되는 걸 가지고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전체처럼 이제 건수가 많아서 깔끔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전후 차이들을 이제 이것은 전체 재발까지 포함한 것, 아래는 최초 발생만 본 것 해서 통계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외래보다는 입원 쪽에서 상대 위험도가 좀 더 높고요.
최초 발생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 양상이고 다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림도 좋지만 숫자가 또 필요해가지고 사용 전 60개월과 사용 후 60개월을 해가지고 요 두 군데를 비교하면 전체 그 외래 및 입원, 즉 외래 발생권, 외래 에피소드까지 포함하게 되면 CMIT, MIT 사용자에서 초과 발생률이 4.67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여위험도로 환산을 하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천식으로 외래든 입원이든 이용하셨던 분들의 한 78.6% 정도는 가습기 살균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이번의 경우에는 이 상대 위험도가 9.59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하시고 뭐 예를 들어 이제 5년 내에 입원을 하셨다면 그분들 중에서 한 89.5%가 가습기 살균제일 확률이가 그 원인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해석 이제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겁니다. 뭐 일정 부분 기여는 했을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소송에서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고 좀 그것이 이제 증거로 채택됐던 그리고 다행히도 2심에서 이제 뭐 승소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사실은 빅데이터 활용의 이 분야에서 첫 번째 사례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밌는 데이터들이랑 강의 너무 인상 깊었어요. 특히 앞에 막 그 판사한테 판사님이시겠죠? 예, 판사한테 보여주려고 정리해 주신 자료는 사실 저희 전공의생들 계시면 전공의생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막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조금 추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 건 저는 일단 에피소드 구축을 어떻게 하셨는지랑 예를 들면 이게 되게 방법론적으로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초발은 알겠는데 그럼 재발은 어떻게 정의를 하셨는지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뭐 감기는 치료 안 하면 한 2주 가고 치료하면 한 14일 정도 앓는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질병마다 평균적인 유병 기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교과서에도 사실은 유병 기간에 대한 값들은 거의 그런 연구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값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청구권들이 이렇게 동일인에게 여러 번 이제 반복될 수 있을 때, 그럼 이 앞에 청구권의 종료일하고 뒤에 청구권의 개시일 사이의 간격을 재가지고 이 간격이 며칠 이내이면 동일한 에피소드로 묶을 것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방식으로 를 기본적으로 채택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딱 어디서 탁 꺾여주면 제일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매우 스무드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비선형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선을 이제 2개 또는 3개쯤 그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잔차가 가장 적은 잔차의 제곱합이 제일 적은 데를 컷오프 포인트로 자르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 뭐 천식은 42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청구권들 중에서 앞에 건의 종료일로부터 뒤에 건의 개시일 사이가 42일을 넘어서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게시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것을 빨리 논문으로 정리해서 한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러 질환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또 약간 방법론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제가 가능한 빨리 좀 이걸 정리해서 한번 논문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에피소드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기간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잡을 거냐가 항상 고민이거든요, 질환별로. 네. 재발도 이게 고민인데 이제 일종의 리얼 월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 이용 행태를 감안하여 리얼 월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내신 거니까 꼭 이렇게 퍼블리시가 돼 가지고 다들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희
채팅창에는 별도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가 없으신데,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의견도 좋고 언제든지 네, 지금 저희한테 의견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지금 APC 분석하신 거랑 그다음에 그 뭐지? ITP 하신 거는 논문이 다 나왔나요? 아니요. 저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받고 계실 것 같은데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논문을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제 기억이. 선생님, 대신에 이제 그 가습기살균제 역학적 상관관계 평가 검토위원회에서 이제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 뭐 근거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제 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쪽에서. 네, 음, 네. 덕분에 좀 논문을 좀 약간 미루고 있는데요. 예.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제 천식하고 폐렴 종류를 주로 보여주셨는데 다른 질환의 연구 진행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 쪽에서 코의 폴립을 제외하고 다 유의하게 나옵니다. 음, 호흡기 질환, 그리고 그 네. 다음에 아주 특이적으로 결핵 매우 강력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독성학 하시는 분들이랑 다 리뷰를 했고 실제 실험 결과에서도 음, 결핵균이 원래 이 껍질이 되게 딱딱한데 네, 네. 가습기살균제가 이것을 깨고 그 잠복결핵이든 심구결핵이든 결핵을 발생시킬 확률을 되게 높일 수 있다라는 실험 결과 이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음, 제 분석 결과에서 결핵이 뭐 천식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지금 전국민 연구든 아니면 이제 피해 신고자 연구든 성분별 연구든 매우 특이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가습기살 그 역학적 상황 보고서 3판에 결핵이 부록에 실려 있습니다. 다만 음, 독성학적 연구 결과가 이제 환경과학원에서 발주했던 연구 결과가 아직 그 결과물이 안 나와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 독성학적 근거만 포함되면 역학적 근거는 이미 충분하게 나와 있어서 이걸 결합해서 아마 다음 4판 정도에는 결핵이 이제 본 챕터에 실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캔서가 사실은 좀 특히 폐암이 문제인데 지금 폐암 같은 경우는 저는 특히 이제 잠복기 문제가 있는데 폐암의 경우에는 아마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폐암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또 폐암도 걸리시고 하면서 무조건 이제 신청하신 분들도 또 꽤 되세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용하자마자 폐암이 발병하셨다는 분들이 또 꽤 돼서 사실 잠복기를 잘 적용해서 그것들을 보정하고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1차로 그것들을 했으나 제가 2018년도에 했을 때까지는 유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외에 예를 들어 제가 가습기 살균제 연구 두 번째 과학원 보고서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폐기종이나 이런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유산사산 음, 사실은 오히려 지금 근래에 들을수록 그 산모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유산사산의 발생률이 확률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가습기 살균제가 시장에서 시판이 금지되고 나서 갑자기 음. 유산사산 확률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거는 그래서 불안된 임신이 많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가 소개드렸던 음, 방법론으로 다 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제 여- 마찬가지로 좀 특이적인 소견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네, 저 생리통성 궁금했었는데요. 네. 질문이 채팅창에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서훈준 선생님께서는 저기 가습기 살균제 사용 단위가 가족인 경우가 많으니까 혹시 이 폐질환과 관련한 패밀리 클러스터 같은 것들로 특이성을 입증해 보면 어떻겠냐? 가족 단위 분석에 대한 뭐 의견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보셨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에서 가습기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사망자 수나 뭐 관련 질환 발생자 수,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료기관 특이적 분석에 대한 질문 두 가지 주셨습니다. 일단 패밀리 트리 분석은 저도 이제 고민은 했는데요.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 노출 자료가 이제 없고요. 음, 그리고 사실은 이제 특조위에서 이제 한 11개월 어치의 이제 가습기살균제 그 판매 자료가 있긴 한데 지금 그 특조위가 사실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노출 데이터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게 피싱부저밖에 없다 보니 이제 음, 아까 그런 이제 시간 패밀리 클러스터링을 이제 할 수 있는 연구를 설계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시도 자체는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은데요. 데이터도 있을 것 같아서 노출 자료만 확보가 되면 좀 고민해 볼 만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이게 연구 생태계라는 게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담보되느냐의 문제도 주는 시사점을 주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건과 관련해서는 혹시 의료기관에서의 사망이나 뭐 발생 관련한 걸 좀 특이적으로 분석하시거나 이러실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 주세요. 사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이걸로 1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해서 제가 가습기살균제 연구에 지금은 직접 분석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 한 지 지금 한 2년 정도 됐고요. 최근에 이제 폐암과 관련돼서 좀 더 확정적인 연구를 좀 다시 한번 해볼 수 없느냐라는 좀 의뢰가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임신혜 선생님은 코멘트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 피해자 조사 시작할 때는 저희도 뭐 천식이나 암까지 관련성이 있겠느냐 뭐 이런 의견을 가지기도 하셨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 10년 정도 이제 김지용 선생님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인정되기도 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 주셨고요. 이 결과들이 빨리 좀 정리가 돼가지고 직업환경의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기를 네. 저도 막 사실은 이제 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제 보고서 시리즈로 4권인가 하고 또 통합판정 연구에서 한 5권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 방법론은 이제 자세히 써놨습니다. 네. 논문화를 했습니다. 네, 이게 참 이게 바쁘신 연구자들이 참 그래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논문을 못 쓰고 있네요. 어쨌든 그래도 피어 리뷰드된 사이언티픽 커미티의 결론이 내려진 리포트가 있는 거라서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 학자들 사이에서야 논문이 퍼블리시 되고 이런 게 더 접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일반인이나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사이언티픽 피어 리뷰드된 어쨌든 이 커미티의 승인난 보고 결과가 있다는 게 되게 파워풀한 에비던스로 작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도 그런 보고서가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방법을 차용할 수 있게 뭐 안내하고 오늘 강의도 아마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시거나 뭐 커멘트 하실 분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신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제가 알기로도 김재호 선생님께서는 그 보고서에 저희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의 방법을 적어 놓으신 방법론의 기술 수준이 매우 구체적이셔가지고 사실 이제 조금 공부를 하고 조금만 따라가면 사실은 그대로 이제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연구 영역이겠지만 본고는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학생분들께서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공부를 고민 많이 해주시고 네, 관련해서 유사한 방법론들 도움 돼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이거 혹시 그 지금 2심 끝난 거고 3심은 가는 거죠? 이제 3심은 서면으로 하는 거죠. 네. 대법원에서. 음.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 물론 그런 걸 다 예단할 수는 없는데 일단 2심에서 뒤집었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지만 뭐 결과는 봐야 하는 거죠. 네. 3심은 언제쯤 진행될 예정이랍니까? 제가 그 얘기는 정확히 그다음 못. 근데 최근에 지금 삼심과 관련된 추가적인 진술서를 뭐 저도 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저쪽 변호인 측에서도 이제 마지막 또 이게 뭐랄까 노력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또 마지막 노력 음, 되시는 저쪽에 논리를 또 이제 어쨌든 좀 해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긴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들이 오가고. 지금 관련해서 이거는 다른 건데 또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와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신 걸로 아는데 사실 네. 비슷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건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있는데 음. 혹시 제가 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네. 한번 이제 도전해보고 싶은 과제이긴 하죠. 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환경 분야에서도 지금 대기 오염의 이제 단기 효과가 아니라 이제 네, 네. 장기 효과를 제가 지금 좀 DB도 구축하고 했더니 훨씬 어, 더 명확하고 거의 직선적인 이제 인과관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단기 효과에 포커싱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에 주로. 음. 근데 이 부분은 좀 새로운 연구 설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관여하는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방법론을 이런 문제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을 하신 것 같아서 이 자료들을 활용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 국민의 밸런스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는 더군다나 리얼 월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까지 감안하는 게 쉽지가 않은 연구일 것 같아서요. 혹시 앞으로 진행 상황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학회 내에서도 열심히 뭔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하고요. 네, 매우 흥미진진한 강의였고, 사실 이제 약간 연구자로서는 항상 내가 하는 연구가 논문이 아닌 논문으로서의 논문 실적 말고 뭔가 좀 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약간 이제 이 마음의 청운의 꿈처럼 품고 사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예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논문도 되게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경험을 약간 뭔가 이야기로 남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연구자로서 내 역할에 대한 고민과 갈등들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좀 남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럼 저도 이제 소송하면서 느낀 건데, 네. 이걸로 책을 한 두 권은 나오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논문도 논문이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의 10년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들 속에서 이 데이터만 만지는 전문가인데 사실 내가 막 그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때의 소회와 그때의 경험들을 잘 남겨주는 것이 후학들을 위해서도 후배들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의 전문가들의 연구 생태계를 유지 보존하는데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논문 안 쓰시고 계신데 글 쓰시라고 하긴 어려워가지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책 두 권 쓰실 날을 기다리고 있겠고요. 오늘 강의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언젠가는 조금 더 방법론적인 걸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30미 또 뭐가 진행되면 조금 더 저희가 뭔가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필드여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요즘 너무 바쁘실 텐데, 오늘 강의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